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 속에서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반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코스닥의 추격 매수보다는 이 안정성을 우선한 대형주 위주의 이 매수 전략을 펼칠 것을 조언했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장중에 800선을 돌파하는 등 11월 들어서 상승률 14.8%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만큼 향후 맞이할 높은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연이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와 수급 측면 주가 버블과 그리고 징후가 확연하다며 제약주 등의 주가 상승이 중장기 펀더멘털 개선 기대를 넘어서는 단기적으로 심리적이고 그리고 수급적 과잉 반응에 산물의 공산이 매우 크다며 이 추세 지속 가능성 또한 지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횡보하는 수준의 지수 변동성이 전망이 되는 가운데 오는 30일에 열리게 되는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등 이 미국 연말 소비 경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와 속도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편 항공과 여행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또한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과 IT 등 안정적인 4, 4분기 실적을 기대되는 종목들을 주간 추천주 목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느새 11월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장세 점검 꼼꼼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도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정현 앵커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2,54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전날보다 2.64% 오르면서 2,539.79포인트에 개장했고 이 장 막판에는 반등하면서 2,540선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자세한 마감 수급부터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개인과 외국인입니다. 각각 1,059억 원 그리고 1,105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1,773억 원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0.28% 상승하면서 2,544.33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나스닥 사상 최고가 경신에 따른 이 투자 심리 안정이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12월 방중 기대감 부각 등의 영향으로도 이 하루 만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이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로 다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개인과 기관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각각 38억 원과 또 693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48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 코스닥 시장 0.51% 하락하면서 792.74포인트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통신장비와 비금속, 운송, 그리고 IT 부품과 일반 전기전자, 인터넷 등은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반면에 유통과 또 출판 매체 복제와 제약, 섬유 의류, 또 방송 서비스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칠라젠과 티슈진, 메디톡스 등이 주가가 아래로 향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하락하면 오르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1,77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62
1,092억 원, 또 1,095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대자동차, LG화학, 펜오션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한미약품, 삼성 SDI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냈고요. 이어서 카카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입니다. 현대자동차를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2등으로 LG가 달렸고요. 또 이어서 삼성전기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입니다. 매수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SKC 코오롱 PI, 이녹스 첨단 소재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제이콘 텐트리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외국인 다 바로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입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펄어비스 순으로 파란불을 키우면서 종료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 국내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장을 마감지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네, 석유 수출국 기구의 다음 주 회동을 앞두고 이 감산 협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캐나다와 미국을 관통하는 송유관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도 이 유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1.60% 상승하면서 58.95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인데요. 네, 이번 주엔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주를 이어서 연달아 나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8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 지명자의 상원 청문회가 열리고 또 다음 날 제닛 옐런 FED 의장의 의회 증언이 이어집니다. 31일은 이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감산 연장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전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네, 다우지수입니다. 0.14% 상승한 23,557.99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나스닥 지수는 0.32% 오른 6,889.2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네, 0.21% 상승한 2,602.42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뉴욕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럽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국 증시는요, 24일 중국의 관세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대체로 소폭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감지었습니다. 이 소비 제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증시의 이 같은 상승세는 이 중국의 관세 인하 계획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날 아기 귀저귀, 또 블루치즈와 커피 머신, 그리고 스키 장비를 포함한 187개 품목에 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유럽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영국 지수입니다. 0.10% 하락한 7,409.64포인트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프랑스 깨끗 지수입니다. 0.20% 오른 5,390.4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지수 또한 0.39% 오르면서 13,059.8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은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흐름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2,546.69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 또한 거의 800선에 다다라가면서 792.94포인트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오늘 오전장 월요일 277만 3천 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자동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3% 등락률 하락세 이어가면서 전주에 비해서 1,000원가량 하락한 15만 8천원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2,000원 오른 32만 2천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63%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98% 내린 25만 3천원의 현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2,5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600원 하락한 62,3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95%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 종목과는 달리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줄 거로 예상됩니다. 3,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24만 9천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24%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주에 계속해서 하락세나 보합권을 머물더니 오늘 오전장에도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30만 7천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66% 하락한 3만 15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월요일 오전장 2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영풍입니다. 11,000원 하락하면서 13만 7천원의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가량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1.39% 내린 120만 3천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17,0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첫 번째 종목 2.19% 내린 21만 원대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4,7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CJ홈쇼핑입니다. 전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오전장에도 빨간불을 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20만 7천원의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전주 대비 700원가량 상승하면서 등락률 또한 0.34% 상승세 이어갑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종목 0.99% 하락한 24,950원에 월요일 오전장 출발이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전주 대비 25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대체적으로 코스닥 종목들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1.08% 오른 32,800원에 오늘 오전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주 대비 350원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SM입니다. 350원 오른 36,85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0.96%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동서입니다. 0.34% 오른 29,550원에 현재가 출발이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전주 대비 1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JENM입니다. 9만 7천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2.75%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GS홈쇼핑입니다. 22만 5,90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특징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온에어 일부 강민정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증시온에어 일부 함께할 강민정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18포인트 오른 2,544.3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이틀째 팔자에 나섰는데요. 총 1,095억 원 순매도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한편 나흘째 사자세를 부른 기관이 1,774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1,06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기계가 2.33% 올랐습니다. 통신업과 보험업이 각각 1.2%와 1.47% 상승했습니다. 종이 목재 올랐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유통업, 전기가스업, 건설업과 운수 창고 등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의료정밀과 의약품, 섬유의복, 은행과 증권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29% 올랐습니다. 277만 3천 원으로 마감한 삼성전자입니다. 시총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는 0.74% 상승하며 8만 5,10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삼성생명이 2.27% 올랐고 현대차와 LG화학, 네이버,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SK텔레콤 등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한지주 등은 내렸습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아모레쥐 등의 화장품 업종이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삼양식품은 66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 결정 소식에 15.6% 급등했습니다. 또 코스모화학도 황산코발트 플랜트 재가동 기대감에 10.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마트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단일 점포 수익성 극대화와 고수익 PB 상품 비중 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에 6.29% 올랐습니다. 이마트는 장중 26만 4,500원을 기록해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433개 종목이 상승했고 351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분위기 좋았던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거래일인 금요일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06포인트 소폭 내리며 792.7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장중 803.74포인트 터치하며 800포인트 넘어선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장중 800선을 넘은 것은 2007년 11월 7일 이후 10년 만입니다. 지난 2007년에는 장중 고점 809.2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24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691억 원과 37억 원 순매수해줬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과 기계 장비, 일반 전기전자, 기타 제조, IT 종합, 인터넷, 통신 장비, 반도체와 IT 부품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오락문화와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제약과 금속, 의료 정밀기기, 운송 장비 부품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5% 내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76% 밀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4%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신라젠이 13.9%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0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고요. CJ ENM이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에 상장에도 불구하고 1.67% 내렸습니다. 티슈지는 6.79% 역시 떨어졌습니다. 로엔과 메디톡스, 코미팜과 파라다이스 역시 하락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내렸습니다. 또 바이로메드가 4.5% 오른 가운데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 흥행 기대감에 6.63%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녹십자 랩셀도 11.5% 상승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지난 10일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이매진 아시아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총 717개 종목이 상승했고 43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85.4원으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0.8포인트, 0.24% 오른 335.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나란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일장 특징주에 어떤 종목들 이름 올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의 200 지수 종목에 드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단일 점포 수익성 극대화와 고수익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거래일 상승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내년 편의점 산업의 매출 성장률이 8%가 예상되고 신규 출점은 견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자영업 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의점 위치를 감안할 때 편의점으로의 업종 전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장기로는 낮은 다점포 비율의 점포 대형화 준비가 잘 돼 있고 낮은 가맹 수수료, 고수익 일반 상품이 높은 미니스톱과 이마트 24 모델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마트 종목의 현재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이마트입니다. 전일 대비 큰 변동 없이 26만 2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특징주의 이름을 올린 이마트 종목의 현재 시세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성 파인텍 종목입니다. 서울시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대성 파인텍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구체화되고 서울시가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며 대성 파인텍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태양광 주택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까지 늘려 태양광으로 원전 1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성 파인텍은 태양열 사업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강남을 흡수하고 태양열 온수기, 보일러, 태양광 발전 설비 및 가정용 태양광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곧바로 대성 파인텍의 오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큰 폭의 상승 보이면서 20%대 상승 마감했던 대선 파인텍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약간의 상승 탄력 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전일 대비 15원 오른 2,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성 파인텍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전일 특징주는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가 중국 수출 본격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역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27,2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던 지난 금요일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스 바이오메드의 내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4% 증가한 476억 원, 영업이익은 13.7% 늘어난 108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라젤 신제품 출시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국내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벨라젤 매출 본격화에 따른 외형 성장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코스닥 시장 상장된 종목인데요. 현재 단기 과열 종목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2.7%대 낙폭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00원 하락한 2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장 특징주 코스닥 시장의 새내기 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상장 첫날 급등하며 상한가로 마감했던 모습이었죠.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미생과 도깨비, 비밀의 숲, 시그널 등 인기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CJ ENM의 드라마 제작 사업부를 지난해 물적 분할해 설립됐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디지털 플랫폼 대상 드라마, 해외 현지 합작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드라마 제작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 제작 편수는 올해 22편에서 2020년 40편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2조로 코스닥 시장 내 14위에 안착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현재 시각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장 2거래일째를 맞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오늘도 9%대 가파른 상승이 나옵니다. 6,900원 상승한 78,700원에 거래되며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인기를 한몸에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증시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0.12% 상승했습니다. 22,550.8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보합권 내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48포인트 떨어지게 되면서 1854.09에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새로운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06% 상승한 3,353.82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급락했었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는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셨고요. 계속해서 11월 27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오늘도 지수 움직임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 시각 우리 시장 지수들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약간의 하락폭 시현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14%, 3.52포인트 내리며 2,540.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540선은 그래도 지지해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지만 지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74% 상승한 798.59포인트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장중 8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수 상황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 그럼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더 빨간불을 많이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상단권에서는 증권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권주들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게 되면서 현재 1.82%가량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이목재 업종도 1% 넘게 상승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업종도 역시 1% 가까이 상승률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계 업종과 금융 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도 역시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제히 철강 업종들이 계속해서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게 되면서 0.62%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와 보험업종 그리고 화학업종과 음식료 업종까지도 모두 오름세를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락권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1.49%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제조업종과 운수장비 그리고 섬유일복과 운수창고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는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게 되면서 현재는 2.09%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1만 7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을 점점 더 줄여가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35%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85,400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36% 하락하고 있으며 79만 9천원 선에서 매물대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B금융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1% 넘게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주 환원 증대 기대감에 오늘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3% 상승하고 있고요. 57,4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3%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66%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1,850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뉴스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 SDI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80% 빠지고 있고요. 22만 6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금호석유 종목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개장 직후부터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4.83% 오르게 되면서 82,4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현재 더 많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락문화 업종이 가장 상단권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이매진 아시아 종목이 급등세에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0.51% 급등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2,585원 선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디지털 업종과 음식료, 담배, 그리고 통신장비 업종도 1% 넘게 현재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 매체 업종과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상단권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는 기타 제조와 기타 서비스 업종만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은 소폭 밀려나고 있습니다. 0.14% 하락하고 있고요. 21만 4,6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0.58%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86,7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역시 오늘 2% 넘게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68% 빠지고 있고요. 58,0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신라진 종목이 오늘도 역시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96% 빠지고 있고요. 10만 4,9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컴투스 종목입니다. 오늘 게임 업종 중에 컴투스가 소폭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면서 외국 개장구로 매수세도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4.41%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3만 9,600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다이노칩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6.96%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12,3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구간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9시 18분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512억 원어치 주식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155억 원 매도에 좀 힘을 실었는데요. 오늘의 매도는 금융투자와 투신권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중 금융투자권이 63억 원, 투신권이 18억 원 각각 출회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이 433억 원 사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째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하고 있는데요. 95억 원과 48억 원 각각 출회하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176억 원 매수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 역시 1977계약 매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개인은 727계약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역시 1453계약 함께 사들이는 양상입니다. 네, 현재 시각 수급 상황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NH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이마트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변화하는 편의점의 패러다임 그리고 점주의 입맛에 딱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단일 점포 수익성 극대화 등의 이유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먼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NH투자증권에서는 편의점 업계의 최고 수혜를 볼 업종이 바로 이마트24라고 말했습니다. NH는 당사에서 2018 편의점 산업의 매출 성장률을 8%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출점도 견조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자영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 편의점의 위치를 감안할 때 자영업 내 편의점으로의 업종 전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폐점이 평년에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다점포의 폐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편의점의 30%는 다점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점포 점주는 평균 2.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이 점주가 직접 근무하는 점포를 제외하면 나머지 점포의 영업이 악화될 수가 있겠고요. 이는 전체 편의점의 18%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편의점 산업은 저임금 저금리를 활용한 다점포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영업 환경이 고임금 고금리로 변화함에 따라 점주가 직접 근무하는 단일 점포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단일 점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매장의 대형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가맹수수료 조정에 대한 점주들의 요구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매출 총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상품의 상품 경쟁력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입니다. 성공할 경우 일본식 편의점 수익 모델이 자리 잡게 될 전망인데요. 일본 편의점의 경우 우리나라 대비 매장 면적이 1.8배, 일매출이 3.4배, 영업이익률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 저수익 다점포에서 고수익 단일 점포로 업계가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네, 한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점주들이 다점포보다는 한 개의 점포에서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점주들은 24시간 영업 강제와 그리고 수익 배분 부담이 없고 그리고 고수익 일반 상품의 비중이 높은 이마트24를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먼저 이마트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타 업체와 달리 점주와는 수익 배분을 하지 않는 구조로 이 편의점의 자체 사업의 수익성은 취약하지만 대신에 노브랜드와 그리고 피코크와 같은 이 PB 상품 매출을 통해서 이 상품 수익이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예상하는 노브랜드와 피코크의 매출액은 각각 5천억 원 그리고 3,500억 원이며 이 상품 공급을 통한 매출 총 이익률은 15% 전후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편의점 외에도 트레이더스와 이마트몰 등 이 신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신사업의 실적 호조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8만 원에서 이번에는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던 이마트 종목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피 200 종목인 이마트 종목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000원 상승하며 26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9%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이마트 종목 시세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부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YG엔터테인먼트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라인업이 확대될 2018년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또 먼저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YG엔터테인먼트에서는 2018년 새로운 보이그룹이 데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2013년 K-팝 스타 시즌2에서 준우승을 한 이후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박예담, 그리고 K-팝 스타 시즌1 출신의 최래성, 그리고 현재 믹스9에 출연 중인 최현석이 2018년 데뷔할 보이그룹의 데뷔조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1월 21일 방송된 스트레이키즈의 박예담 출연 클립은 총 64개의 재생 목록에서 압도적인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높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믹스9의 최현석은 11월 19일까지 투표 기준 17위에 올라 있습니다. 역시 양호한 인지도를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래성은 아직 연습생임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콘과 바비솔로 앨범의 작곡자로 참여해 역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방예담이 포함된 신인 그룹에 JTBC에서 방송되고 있는 믹스9을 통해 데뷔할 그룹, 보이그룹일지 걸그룹일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룹까지 더해지면 2018년 두 팀의 신인 그룹이 데뷔하게 됩니다. 두 팀 모두 데뷔 전부터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한 후에 데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까지의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8년 YG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동부증권은 최종 분석했습니다. 네, 더해서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가장 큰 우려로는 2018년도에 지드래곤과 그리고 태양의 군입대에 따른 빅뱅 활동의 감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 봐도 2018년도에 역성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에 시작이 됐었던 65만 명 규모의 빅뱅의 일본 돔 투어가 2018년도 상반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2018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294억 원으로 아주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실적 추정에 반영하기 힘든 이 믹스9과 방예담 소속의 신인 그룹 데뷔를 통해서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터지지 않은 잠재력을 보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4만 1,000원을 유지하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주가는 약간의 보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일 대비 150원 하락하며 32,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시세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장을 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을 한 종목 중에 하나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의 대표 콘텐츠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투자 포인트는 완성도 높은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드라마 제작사라고 삼성증권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기존 외주 제작사는 방영권 확보를 위해 스타에 의존하는 영세화된 사업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을 통해 연간 15편 수준의 안정적인 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작가와 감독 중심의 콘텐츠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 사업 전략을 10년 이상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도깨비와 푸른 바다의 전설을 비롯한 다수의 흥행 콘텐츠를 배출했고 대규모 제작 역량과 시스템이라는 모방이 어려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뉴미디어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뉴미디어 시장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자다라는 삼성증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은 편성과 협찬 매출을 통해서 제작 원가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그리고 국내외 판권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 안정성을 갖춘 동시에 뉴미디어에서 성장을 누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VOD 수요 증가를 통한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해외 시장
시장의 경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한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동종업계 그룹인 국내외 영화 제작사 대비 30% 프리미엄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는 관객 수에 좌우되는 국내 영화 제작사와 달리 확보된 방영권에 기반해 실적 가시성이 높은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국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로 인해서 월등한 원가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와 함께 12개월 목표 주가를 53,000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상장 이후에 바로 상한가를 직행하면서 오늘도 역시 강한 흐름 개장 직후부터 나타내줬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흐름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2% 상승하며 77,8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급등하면서 8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53,000원을 내놨지만 이미 훨씬 주가가 뛰어넘은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현재 시세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AP 시스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2018년도부터는 실적이 정상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전망부터 한번 먼저 내놓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AP 시스템 2018년부터는 실적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2018년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업체들의 플렉서블 OLED 신규 투자가 이어지면서 AP 시스템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AP 시스템은 내년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 45K 월규모의 신규 설비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올해 AP 시스템의 신규 수주 규모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를 반영한 2018년 실적은 매출액 9,564억 원, 영업이익 79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회계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투입 원가 진행률 기준에서 인도일 혹은 장비 설치일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2017년도 2분기 지난 실적 같은 경우에는 2,45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억 원으로 상당히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서 공급을 시작했었던 후공정 라미네이팅 장비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제품 믹스가 악화되면서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후공정 셋업 후에 수율 안정화를 위해 현지 신규 인력 채용과 더불어서 국내 인력 파견 등이 상당 기간 이어지게 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에도 라미네이팅 장비 인력 지원이 이어지게 되면서 뚜렷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에 라미네이팅 장비 매출 인식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수익 구조가 그래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AP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2018년도 예상 실적 추정치를 조정함에 따라서 7%가량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후공정 라미네이팅 장비 매출 인식에 따른 실적 악화 영향은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당분간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2018년도를 앞둔 시점에서 오는 1분기부터 뚜렷한 수익성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점진적인 주가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내놨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해서 이번에는 54,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AP 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자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AP 시스템 실적 악화는 올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시각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AP시스템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50원 내리며 37,8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AP시스템은 지난 23일 닷새 만에 반등했지만 오늘로써 2거래일째 다시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AP시스템 이 시각 시세 현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가지 종목 꼼꼼하게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이 네이처셀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4.32% 오른 1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은 중국의 라경바이오텍과 또 COPD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라경바이오텍이 중국 내 COPD 치료제에 대한 판권을 갖게 됩니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이 네이처셀은 라경바이오텍의 주요 주주를 참여해서 관계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 첫날부터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현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6.55% 오른 76,500원에 현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 2016년 5월 CJ ENM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된 기업으로 이 드라마의 제작과 편성, 드라마 판권과 VOD의 국내외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이 최고 2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이슈 해소에 따라서 이 대중국 콘텐츠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임직원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자세한 이 시각 9시 44분 구간으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3.25% 하락세 이어가면서 1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삼성중공업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된 주식은 1년 보호예수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주를 청약한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은 이날부터 주식 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바로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최근에 금호석유화학이 실적 개선 전망이 좋게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현재가가 상승세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0% 상승하면서 금호석유 8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이 금호석유의 주력 제품은 2009년에서 2011년 초 호황을 노린 후에 이 공급 과잉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2014년 이후에 증설이 제한되면서 향후 3년간은 전체적인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는 동종업계 대비 높은 수준이나 향후 3년간 빠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적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컨센서스보다 빠른 실적 개선이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등락률 상위 종목 자세하게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산주공입니다. 전주 대비 12.65% 상승세 이어가면서 1,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경인양행입니다.
전주 대비 12.31% 오름세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6,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깨끗한 나라 우선주입니다. 15.47% 오른 21,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진칼 우선주입니다. 10.57% 오른 2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나라KIC입니다. 6.10% 오른 11,3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 테마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이 에너토크나 또 나라KIC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나리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나리자와 깨끗한 나라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켜주고 있습니다. 6.38% 오른 5,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락앤락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장에는 7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3.82% 오른 2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 시연해주면서 6.01% 오른 4,5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4.28% 내림세 이어가면서 2,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AJ 렌터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날짜에는 이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3.32% 내린 17,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앞서 살펴드렸던 이 특징주인데요. 3.25% 내림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1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주 보호예수 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마감장에는 가져가셔야 할지 또 마셔야 할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진 아시아 17.02% 내린 2,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20%가량 급등세를 보여줄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좋은 흐름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원자력 발전 테마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에너토크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16.19% 오른 1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리드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4.29% 오른 1,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성 LST입니다. 24.43% 내린 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3%대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5.67% 내린 4,5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MR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4.90% 내린 60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과 함께 11월 국내 증시 정리와 그리고 12월 주식시장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11월 국내 증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11월 국내 증시는 할로윈 축제와 같았다는 게 교보증권의 총평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차기 연준 의장 교체, 그리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포항 지역 지진 등 혼란을 자극할 변수가 많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순항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폭발하며 투자자 관심권 밖에 있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급등, 시장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느낄 수 있는 변화였다는 겁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선순환까지 확인한 투자자는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 정도가 크다는 게 교보증권의 분석입니다.
네, 한편 12월 달 국내 증시의 경우 변동성 축소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다만 변동성 축소가 추세 전환의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재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집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시지표와 기업 실적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기간적 특성상 탄력적인 상승의 동력은 수급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고요. 따라서 12월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45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저항이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게 되면서 IT와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과 유통 등을 탑픽으로 제시한다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네, 어느새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 교보증권 리포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만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